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어떻게 보면 취업 혜택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뇌물 수수에 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를 하던 시절에 검사가 얘기한 거에 현직 대통령이 던진 얘기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강하게 지적했다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어투를 제가 차용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죠. 우리 문다혜 씨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장악이나 탈원전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솔직히 다 털어놓고 하도록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사실 조금 비꼬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다혜 씨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최근에 김장겸 의원 페이스북 이렇군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투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참 막 하자는 거죠 하고 이쯤 되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방송 장악,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울산 선거 개입, 타지마할 그 관광 등에 대해 속 시원히 털어놓고 수사받으시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지요? 라고 받으신 거네요. 그 방송 장악은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지 않습니까? 가장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벌떼처럼 뭐 그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아마 특종 보도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이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연찬회 때 뿌려지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대로 다 실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시 박광온 대변인인가 그분은 뭐 MBC 출신이지만은 뭐 이 언론 노조는 사장 퇴진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라면서 부추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은 취임한 지 8개월 조금 넘어서 제가 해임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때도 뭐 그게 어떻게 당시 청와대가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갑자기 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특별 근로감독이 나오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틀다가 이제 뭐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결국은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하는 걸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소도 되기 전에 저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랐어요. 노동청에 뭐 그 특별 근로감독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받는다 이런 이유로까지 해임 사유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탈탈 뭐든지 털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좀 문재인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털어놨으면 그리고 이거 말로는 언론 자유 뭐 이렇게 외치는 분들 민주주의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방송사 사장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대영 사장이나 저나 뭐 우리 고대영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저희는 조금 상법상이니까 조금 다른 우리는 이 관리감독은 방문진에서 받는데 또 법은 또 상법 MBC 이중적이기 때문에 사장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장을 해임하는 거는 삼성이나 LG 사장 해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임기하고 별 관련 없이 주주의 100%가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뭐 해임 무효 소송을 2심에서까지 패소를 했지만 지금 대부분에 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방송 장악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결인 거죠. 그건 다른 건이죠. 제가 그리고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6년 이상 재판을 받았는데 6년이나 받으셨어요? 아니 사장 넉 달 만에 특별 근로감독이 나왔어요.
예. 그 무슨 뭐 노동법 위반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노조법 위반할 시간이 있었나요? 하루만 해도 탄핵 소추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언론 노조는 이미 갑중의 갑이었습니다. 예. 예. 민노총 언론 노조는 얼마나 저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까? 예. 지금도 민주당의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입니까? 예. 네. 참, 지금 고충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 문대인 씨가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그 이제 문대인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하자는 거지요. 뭐 이쯤 참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또 그 전날인가에는 돌 맞은 개구리 본인이 돌 맞은 개구리다. 어디서 돌을 던졌을까 이런 그 SNS도 남기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빗댄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 돌 맞은 개구리가 아니라 모렴치한 캥거루다. 그리고 이 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 딸 부부의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은 캥거루 게이트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회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 캥거루라는 게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예.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걸 예. 들었습니다만 예. 권성동 의원이 그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예. 이게 보면 저는 이거 사실 뭐 이 직종에 혹은 뭐 이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이 문다혜 씨가 요가 강사와 전시 기획자 이런 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나머지는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출신 고등학교도 뭐 어디 뭐 외고를 중퇴했다는 말이 있고 대학교도 일본 어느 대학이라는데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그 운명이라는 책 표지 디자인 명목으로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2억 원. 2억 원입니까? 2억 아니 2억 원 중에 예. 하나는 인쇄고 예. 1억 원. 예. 1억은 디자인 명목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최근 건 모르겠고 처음에는 돈을 받은 거는 2억인데 2억 5천을 받았는데 2억 5천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은 꽂은 거고 출판사가 그것도 이상하죠. 왜 출판사가 꽂습니까? 2억 원이 처음엔 뭐 기획 디자인에 참여한 대가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게 인쇄라고 말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엔 2억 다가 그 디자인에 참여한 그 디자인비가 그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책을 디자인해도 그 돈 받기 쉽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연상이 되냐면 예. 김만배 신앙님 할 때 그 신앙님의 그렇죠. 책값이 책을 뭐 1억 뭐 예. 6천인가 뭐 주고 샀다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한 뭐 책 그 하나가 그렇게 억대가 되나 이거 출판업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건 뭐 그 숫자는 택도 없는 숫자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뭐 수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무슨 뭐 문다혜 씨 관련 수사 전 사유 관련 수사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장이나 예. 뭐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만 가면 스톱하는 수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데요. 예, 사실은 네.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뇌물 수사도 매우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게 진짜 탈원전 한다고 수치 조작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거, 울산에 선거 개입한 거 이런 거는 중차대함과 그 엄중함이 훨씬 더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박정훈 칼럼이 그다음에 주말 지나면서 조금 많이 사람들 사이에 좀 화제가 됐고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재인 대통령 수사가 이제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문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마치 문명 동맹 뭐 명문 동맹인지 문명 동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를 놓고도 뭐 여권에서는 이게 또 다른 비리 방탄용 동맹 아니냐. 방탄동맹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 양산회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야말로 뭐 필요에 따라서 예. 다시 이합지사라는 예. 뭐 지난번 공천 때 비명 행사라고 뭐 그리고 문재인 개혁 개보는 그렇죠. 다 공천을 못 받았다라고 뭐 하는 비명 행사일 뿐 친문 완전히 줄줄이 행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그 소위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둘이 합치는 예. 그런 모습이고 그야말로 방탄 동맹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어제도 국회에서 그 계엄 문건이 아니죠. 그냥 계엄 괴담이죠. 괴담이죠. 그걸 계속 문제가 이제 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얘기는 저는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 아니 너무 헌법 77조만 읽어봐도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가 사실 전 김병주 최고위원이 좀 하고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좀 하다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에 대한 생방송에서 한번 지르더니 아니 이걸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게 저는 저 사람들이 명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닐 텐데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법 리스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건 정말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일종의 친위 쿠데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OECD 국가고 소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국민 수준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나요? 아마 그러니까 정말 이걸 들고 이게 분홍색입니다. 이게 분홍색이에요. 라는 얘기를 지금 돌아가면서 여당의 최고위원들과 대표가 계속하는 거하고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분홍색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분홍색이라고 믿을 거라고 진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괴담이나 뭐 그전에 괴담을 쭉 많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소위 저쪽 진영에서 뭔가 하나라도 속아달라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 소위 야당 대표가 계엄을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정말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시에 그렇죠. 뭐 어디서 뭐 어떻게 거사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 그리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 소장이 80년도에 쿠데타를 할 때 그때도 하나회가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도 영화가 다 사실은 아니지만 영화에서도 그리고 봤지만 그때 12.12가 녹음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그 장태환 계엄사령 수경사령관하고 막 통화하는 내용들이 다 녹음된 거 보면 강렬하게 저항하는 군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370명 장성 중에 충암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4명 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 그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니 그러고 그건 저기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런 말 하면 웃기지도 않는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도 되는지. 글쎄 말입니다. 이게 뭐 그게 가능한 일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도 그렇지만 90년대생에 관한 책을 보면 요즘은 이렇게 모바일로 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F자 형태로 본대요. 제목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뭐 자기 이제 눈이 가는 거에 살짝 보고 그리고 이쪽 쪽에 제목도 쭉 보고 그러고 넘긴답니다. 그러면 자세한 주로 이제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자세한 기사 읽기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야당 대표나 야당에서 성명을 발표하면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특히 그쪽 진영에 지지하는 분들이야 뭐 더더욱 할 말이 없고 이게 그 제목만 보고 이런 게 상당한 물증이 있는가 보네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겠어? 계속 나오니까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엄이 안 된 거야. 그런 얘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아마 또 만약 그런 자기들의 그런 논리라면은 아마 저분들이 무슨 폭동이나 혹은 다른 걸 계획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방비를 못하게 하려고 미리 지금 선수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황당하기 때문에. 의원은 사석에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1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굉장히 급해지는데 그럴 때 정말 그 매우 큰 선동으로 소요를 일으킬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건 그분의 주장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럴 때 혹시라도 계엄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소요와 소란을 일으킬 건데 계엄 생각도 하지 마. 이러려고 지금 이 작전을 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들으면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게 분홍색이야. 이게 분홍색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듣고 이 사람들 전략 전술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일날의 이해가 되면서도 전 여전히 국민으로서는 불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하고 그런 나라의 국민인데 국민 수준을 너무 이렇게 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 모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아까 F자로 보는 젊은 분들도 이거는 초록색입니다. 이거 아무리 분홍색이라 그래도 이거는 초록색이라는 거, 녹색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